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했습니다. 자, 이번 부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생물의 진화 가겠습니다. 생물의 진화 가고,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되면 하나 더 찍을까요? 생물의 진화와 생물의 분류가 있구나. 일단 생물의 진화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진화. 오케이? 자, 진화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화라는 거죠. 생물이 살다 보니, 시대가 지나죠.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 변화에 대해 적응을 해가죠. 적응을 하겠죠? 적응을 하면서 몸의 형태나 몸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 얘를 진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부분은 쓸 이유가 없으니까 퇴화가 되겠지.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 꼬리뼈. 사람에게도 원래는 꼬리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관을 흔적기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쓰지 않는 부분은 퇴화되고 많이 쓰는 부분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에 맞게끔 발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이에요. 학설. 진화설. 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을 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검증을 하겠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화석의 형태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밝혀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하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석상의 증거가 첫 번째 있습니다. 첫째, 화석상의 증거. 화석상의 증거라는 얘기는, 화석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화 되어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몰드와 캐스트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케이? 그 생물이 빨리 묻혀가지고, 썩지 않은 상태로 빨리 묻혀서 공기의 접근을 차단받고, 그 안에서 그 생물이 이제 그 형태를 본을 떠가지고 만들어 놓은 후에 이 생물이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른 암석으로 채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환 화석이라고 부르고, 아시겠죠? 그러한 형태로 화석이 생기는 건데, 그럼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생물의 몸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고래의 진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말의 진화 과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고래의 진화 과정 같은 경우는 육상 생활을 했던 고래가 앞다리가 지느러미로 바뀌었다라는. 오케이. 자, 다시 고래 같은 경우는 육상 생물이었는데 그 녀석이 수중 생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앞다리가 지느러미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오케이?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잠수야. 잠수하는 거야.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숨을 오랫동안 참고 물속에서 막 잠수하고 돌아다니다가 숨이 이제 가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뿜잖아.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잠수해.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아시겠죠? 물고기 아니에요. 오케이? 물고기 아닙니다. 상어는 물고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이요. 말. 오케이? 말은 화석상의 증거로 보니까 처음에는 몸집이 작았어.
몸집이 작았어. 즉 여우만했어. 근데 몸집이 커졌다라는 걸 화석상의 증거로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4개였어. 자, 다시 발가락이 4개였어. 오케이? 발가락이 4개였어. 4개였는데 뛰기가 힘들지. 발가락이 많으면 뛰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사람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 오케이? 사람은요 빨리 달릴 수 있고, 물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대단해요. 오, 대단해 진짜.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 봤는데 와우 대박이더라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응?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가 있어? 야, 우사인 볼트. 아, 멋져. 오, 팬이에요, 팬. 오케이. 자, 발가락이 많으면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빨리 달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1개로 진화됩니다. 발가락이 1개로.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석상의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생상의 증거. 자, 발생상의 증거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초기 상태, 발생 초기 상태는 다 같은 조건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이게 발생상의 증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다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어나 도롱뇽이나 거북이나 닭이나 사람이나, 즉 모든 생명체들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모든 생명체들은 초기 상태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했다라는 얘기니까, 초기 발생 상태를 보니까 아가미의 틈과 그 다음에 꼬리로 시작됐다라는 거. 자, 다시요. 아가미의 틈과 그 다음에 꼬리로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녀석이 진행을 통해서 서로 다른 종을 형성한다는 거. 오케이? 지금의 시점은 다 자라고 난 다음의 시점은 다 다른 종인데 초기 시점으로 가면 아가미 틈과 다음에 꼬리를 갖고 있다는 거. 오케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되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발생상의 증거. 이건 여기는요 개념,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다시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비교해부학적. 자, 비교해부학적.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교해부학적인 증거. 죄송해요. 증거. 자, 얘는 왜 중요하냐? 얘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얘는 증거야, 증거. 그다음에 발생상의 증거, 화석상의 증거 다 증거기 때문에 이 셋들은 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 셋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와. 출제 빈도가 높은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잘 봐요. 상동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기관이라는 얘기는 서로상 같을 동자. 오케이? 서로상 같을 동자. 그래서 상동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겉모양과 기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봤을 때 겉모양과 기능은 달라. 뭐라고요? 겉모양과 기능은 다르다. 그런데 상동이래요. 무슨 얘기냐? 발생 기원이 같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사람 팔. 그 다음에 고래의 지느러미. 자, 지느러미. 자, 박쥐의 날개. 자, 다 포유류만 얘기합시다. 박쥐 날개. 그 다음에 바다사자의 바다사자의 앞다리. 바다사자의
앞다리. 그 다음에 뭐 사자의 앞다리, 침팬지의 팔. 자, 구분할게요. 사자 앞다리, 침팬지의 팔. 이게 우리랑 가장 기능이 비슷하죠. 박쥐의 날개 달라. 기능 날아가는 데 쓰는 거야. 바다사자의 앞다리 헤엄칠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사자의 앞다리 사냥이나 뛸 때 사용하는 거야. 침팬지의 팔은 사람의 팔하고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기능은 각각 다르지만, 오케이? 전부 다 앞다리라는 구조, 앞다리라는 구조에서부터 시작됐다. 오케이? 아시겠죠?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도 원래는, 지금이야 직립보행하지만 과거에는 네 발로 다녔잖아. 그렇죠? 네 발로 다녔잖아. 오케이? 네 발로 다니다가 일어서게 되고 이걸 드디어 팔의 기능의 형태로 바꾼 거죠.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상사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발생 기호는 달라. 그러나 기능이 같은. 오케이? 자, 다시 발생. 자, 보세요. 발생. 얘는 이제 반대예요. 발생 기호는 다르다. 그러나 기능은 같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새의 날개, 그 다음에 곤충의 날개. 새의 날개하고 곤충의 날개는 기능은 같죠. 난다, 날아간다. 기능은 같지. 그러나 새의 날개는 앞다리예요. 앞다리. 그래서 여러분들 새의 날개가 앞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치킨 시켜 먹잖아. 치킨 시켜 먹는데 여러분들 치킨 먹다 보면 윙 있잖아. 윙. 날개 먹어보면 어때? 뼈 나오잖아. 그쵸? 뼈 나오죠? 오케이? 근데 곤충의 날개는 발생 기원이 피부입니다. 피부예요. 피부가 변형돼서 생긴 거야. 곤충의 날개에는 뼈가 없잖아. 곤충의 날개에 뼈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상사기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하나 흔적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흔적기관.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흔적기관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은 부분. 오케이? 쓰지 않는 부분은 뭐 된다? 퇴화돼요. 퇴화돼서 흔적만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의 꼬리뼈. 그쵸? 사람의 꼬리뼈. 됐죠? 대표적인 예로 사람의 꼬리뼈. 그 다음에 귀의 근육, 동의근. 이건 여러분들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게 하나 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요게 하나 특히 중요하고, 여기 얘네들 뭐 발생상의 증거, 화석상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격리설. 지리적 격리. 자, 지리적 격리.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격리. 격리라는 얘기는 뭐야? 한 지역에서 살던 새들이 서로 다른 섬으로 격리가 된 거야. 분화돼서 격리가 된 거예요. 격리가. 그래서 그 섬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환경 자체가 달라. 그래서 환경 자체가 달라가지고 먹이가 다른 거야. 그럼 하나의 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먹이 처음에 부리의 모양은 다 똑같았어. 근데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주변 환경의 먹이에 맞는 구조로 부리가 변화한다라는 게 바로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입니다. 자, 갈게요. 자, 뭐라고요? 지리적.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지리적. 잘 보셔야 돼.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핀치새예요. 핀치새. 이거 이제 나중에 격리설로
정리가 되는데, pin치셋.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부리 모양이 먹이의 모양에 맞게 먹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알고 쓰면 돼요. 자, 부리 모양이 먹이에 맞게 진화한다는 거. 나머지 건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지설에 대해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전학적인 증거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즉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DNA 유전 정보가 비슷할수록 뭐다?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는 거죠. 유연 관계라는 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저쪽 뒤에 가면 나오는데, 유연 관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과 침팬지,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DNA 유전 정보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걸 유전학적인 증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책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화의 증거는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녹화 정리하고요. 바로 진화설로 바로 갈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BJ 아니야.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